저는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었지요. 그런데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를 만났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지요. 고인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만 같았어요. 손목에 초승달 흉터. 그건 분명 제 딸이 맞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가슴 저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아내 윤희의 영정 사진이 제 앞에 놓여 있었답니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났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 딸도 없고 아내마저 떠났으니 저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드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답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지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지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민서. 2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실종된 제 딸 민서.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답니다. 여성은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영정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지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그녀가 영정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지요. 유가족분이시죠? 박민서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박민서. 성은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답니다. 제 딸의 이름도 강민서였거든요. 고인께서 저희 레스토랑 사업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부동산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해 주셔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까지 제 딸과 똑같았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지내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요. 3년 전부터요. 사장님께서 저희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직접 연락 주셨어요. 그때 많이 놀랐답니다. 3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기 1년 전이었어요. 혹시 사모님과는 한두 번 뵀어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지요. 박민서의 눈에 진심 어린 슬픔이 어렸답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손목을 보게 되었어요. 명함을 건네는 그녀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지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민서가 10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흉터. 병원에서 꿰맸지만 흉터가 남았었거든요. 초승달 모양으로요. 괜찮으세요? 박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 그녀의 손목을 쳐다본 모양이었지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럼 조의를 표하고 가겠습니다. 힘내세요. 박민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걸음걸이까지 민서를 닮았답니다. 20년 전 대학 졸업식 날, 아빠 미국 가서 꼭 성공할게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들려온 실종 소식,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었지요. 저와 아내는 미국으로 날아갔답니다.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뒤지고 노숙자 보호소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1년을 미국에서 보냈지만 결국 허탕이었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 가입했지요. 하지만 20년이 흘렀답니다. 저는 은퇴한 교사 강수진, 61살의 호라비가 되었어요. 아버님,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지요. 방금 다녀가신 분 아세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한식 레스토랑 체인 미담의 대표시래요. 미담. 서울에서 가장 핫한 한식당 체인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박민서가 정말 제 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흉터는 착각일 수 없었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민서만의 특별한 표식이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박민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답니다. 인터넷 기사, 경제 매거진, 방송 인터뷰까지. 그녀는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미담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더군요. 한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메뉴로 큰 성공을 거뒀었어요. 현재 서울에 5개 지점을 운영 중이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요. 오늘 저는 미담 본점을 찾아갔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세련된 건물이었지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디자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지요. 아니요. 박민서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없으시면. 저는 윤희 씨의 남편입니다. 제 말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지요. 얼마 후 박민서가 직접 내려왔답니다. 어머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손목을 확인했지요. 초승달 흉터. 분명히 있었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박민서는 저를 2층 개인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조용한 방에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고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박민서가 먼저 말문을 열었답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사장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지요. 어떤 도움이었나요? 이 건물이 사장님 소유셨어요. 보통 강남 한복판 건물이면 엄청난 임대료를 받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제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셨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사장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계획이 마음에 드신다고만 하셨거든요. 박민서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지요. 가끔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마치 딸을 대하듯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박민서가 민서라는 것을요. 혹시 대표님 손목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민서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지요.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요. 기억을요? 네.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후로 그 이전 기억이 전혀 없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사고를 당하셨나요? 로스앤젤레스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대요. 똑같았답니다. 시기도 장소도 모두 일치했지요. 사고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나이도요. 다행히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부부가 저를 입양해 주셨지요. 박민서는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양부모님이 박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민서라는 이름만은 제가 계속 중얼거렸대요. 그래서 이름에 넣으셨다고요. 민서.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지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박민서에게 건넸답니다.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박민서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대학 졸업식 날의 민서가 있었지요. 박민서의 눈이 커졌답니다. 이 사람 저랑 닮았네요. 그녀가 사진 속 민서를 가리켰어요. 네, 제 딸입니다. 20년 전 미국 유학 중 실종됐어요. 박민서의 손이 떨렸지요. 설마 제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닮았어요.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박민서는 한동안 사진을 들여다봤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지요. 엄마.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답니다. 아, 윤서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셔. 소녀가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답니다. 윤서야, 밖에서 기다려. 이따 갈게. 박민서가 딸을 내보냈어요. 손녀분이 많이 아픈가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박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답니다. 신장질환이에요. 지금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식은 신장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윤서가 희귀 혈액형이라서요. 박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RHAB형이에요. 저랑 남편 모두 적합하지 않았답니다. 제 심장이 뛰었지요. 저도 RHAB형입니다. 박민서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네. 혹시 제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이 제 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대병원 이식센터에 있었어요. 박민서가 모든 검사 일정을 잡아줬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중년 여성이 다가왔지요.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강수진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서의 시어머니 정숙희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차가웠답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우기고 이제는 신장까지 기증하겠다고요? 뭐가 목적입니까? 정숙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없긴요. 민서가 성공한 걸 보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재산 노리시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도 높아졌지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나타났어요? 민서가 이렇게 성공하기 전엔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서 사냥감을 찾으셨군요. 정숙희가 비웃듯 말했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님. 복도 끝에서 박민서가 다가왔지요. 선생님한테 왜 이러세요? 민서야, 정신 차려. 이 사람 사기꾼이야. 어머님, 제 일이에요. 박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답니다. 윤서 생각은 안 해?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라면?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검사는 무슨? 당장 돌아가. 정숙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놓으세요. 박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지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민서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걱정하시다 보니.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딸이라 주장하고 신장까지 기증하겠다니. 의심할 만했지요.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박민서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서 남편 데이빗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의사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강수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눈빛이 차가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사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단호했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서랍을 열자 낯선 파일이 눈에 띄었답니다. 민서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지요. 봉투를 열자 아내의 편지가 나왔답니다. 민서야. 아니, 이제는 민서라고 불러야 하나. 엄마가 너를 찾았어. 3년 전이었지. 우연히 신문에서 내 사진을 봤어. 미담 레스토랑 오픈 기사였지. 그 순간 엄마는 알았어. 내가 우리 민서라는 걸. 손목의 흉터를 보고 확신했어. 하지만 너는 기억을 잃었더구나. 엄마가 나타나면 너를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건물을 빌려주고 가끔 들러서 밥을 먹으며.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아빠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아빠가 알면 당장 달려갈 게 뻔했으니까.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떠나면 아빠한테 이 편지를 보여줘. 그리고 아빠 곁에 있어줘. 우리 딸, 사랑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간직했답니다. 저를 위해서, 민서를 위해서. 가슴이 미어졌지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 김민중 교수가 저를 불렀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어요. 특히 HLA 항원 일치도가 놀랍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50% 정도만 일치하는데 선생님과 윤서 양은 90% 이상 일치해요. 박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요. 이런 일치도는 직계혈 쪽에서나 볼 수 있답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어요. 박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럼 정말.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선생님의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위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 기증자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김 교수가 말을 흐렸지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답니다. 선생님. 박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 목숨을 걸 순 없어요. 괜찮아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박민서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손은 따뜻했답니다. 딸의 손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였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지요. 서재 옷장 안방. 구석구석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자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답니다.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이번엔 제 앞으로 쓴 편지였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혼자 짐을 지게 해서 민서를 찾았어. 3년 전에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민서는 기억을 잃었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우리가 나타나면 그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내가 가진 강남 건물 알지? 그걸 민서한테 파격적으로 빌려줬어. 민서의 사업을 돕고 싶었거든. 가끔 레스토랑에 들러서 밥도 먹고 민서가 요리하는 걸 보면 행복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여보,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줘. 민서 곁에 가줘. 가족이 되어줘. 민서의 딸 윤서 있잖아. 그 아이가 많이 아파. 신장 이식이 필요하대.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당신 혈액형이 RHAB형이잖아. 여보, 부탁이야. 우리 딸을 지켜줘. 그리고 손녀도. 우리가 못해준 사랑을 이제라도 줘. 당신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마이너스 윤희.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답니다. 제가 민서를 찾을 수 있도록, 손녀를 살릴 수 있도록. 당신,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박민서가 집을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박민서가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답니다. 박민서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어린 민서의 모습이 가득했지요. 이게 다 저예요? 네.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박민서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들여다봤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겠죠. 저는 아내의 편지를 꺼냈지요. 이걸 읽어보세요. 박민서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3년 동안이나. 네.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나 봐요. 박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전 어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셨대요. 박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전 정말 아버지 딸이 맞나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박민서의 눈빛이 간절했지요. 다음 날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답니다. 그 사이 저는 수술 준비를 했지요. 입원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박민서의 집에 초대받았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윤서가 뛰어나왔지요. 할아버지. 아이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윤서야.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할아버지, 저 나을 수 있어요? 윤서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지요. 물론이지. 곧 건강해질 거야. 할아버지 신장 주시는 거 아파요? 안 아파. 전혀.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였어요. 민서의 딸. 제 피를 이은 아이였지요. 거실에는 데이빗과 정숙희도 있었어요.
정숙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데이빗이 악수를 청했지요.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태도였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박민서가 직접 만든 한식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민서가 요리를 참 잘해요. 데이빗이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저는 옛날을 떠올렸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죠. 그게 너무 맛있다고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천천히 생각날 거예요. 식사 중에 초인종이 울렸지요. 데이빗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어요. 데이빗이 봉투를 뜯었지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99.9%. 데이빗이 중얼거렸지요. 박민서 씨와 강수진 씨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답니다. 박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지요. 아버지. 박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전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저는 일어나 박민서를 안았어요. 20년 만의 포옹이었답니다. 박민서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잖아. 정숙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숙희가 제게 깊이 고개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지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눈물이 흘렀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민서가 맞아요. 당신이 길을 열어줬어요. 고마워요. 저는 한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미소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답니다.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지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어요. 긴장되세요? 조금요. 사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답니다. 제 신장이 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민서와 데이빗이 들어왔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물론이지. 걱정 마. 윤서는 7층 소아병동에 입원했어요. 데이빗이 말했어요. 준비 다 됐대요.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박민서가 제 손을 잡았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저는 박민서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민서야,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던 거 기억나? 아니요. 넌 자전거 타는 게 무서워서 계속 울었어. 그래서 내가 뒤에서 잡아줬지. 놓지 않을게 하면서. 박민서가 눈을 감았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어요. 그러다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 그때 생긴 흉터야. 저는 그녀의 손목을 가리켰지요. 초승달 모양으로 남았지. 박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아버지. 그때 김민중 교수가 들어왔어요. 준비되셨나요? 곧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지요. 복도를 지나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갑고 밝은 공간. 수많은 의료 장비들이 있었지요. 강수진 선생님 옮기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로 옮겼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마스크가 제 얼굴을 덮었지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답니다. 그 사이 박민서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데이빗이 옆에 앉아 있었지요. 정숙희도 함께였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요. 데이빗이 대답했지요.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김 교수님이 최고예요. 믿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얼굴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답니다. 강수진의 나이와 신장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박민서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지요. 민서야, 커피 마실래요? 정숙희가 물었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4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지요. 박민서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했지요. 교수님. 박민서가 다급히 다가갔답니다. 윤서는 괜찮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말했어요.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신장이 잘 기능하고 있답니다. 박민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김 교수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강수진 선생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수술 중 출혈이 발생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양이었답니다. 김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기다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이랍니다. 박민서가 비틀거렸어요. 데이빗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요. 살 수 있죠? 아버지 살 수 있죠? 박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말을 흐렸어요.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박민서가 주저앉았지요. 이럴 수가. 제가 죽인 거예요. 민서야. 데이빗이 아내를 안았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박민서는 계속 흐느꼈어요. 겨우 찾았는데. 20년 만에 찾았는데. 정숙희도 눈물을 훔쳤지요. 며느리야, 정신 차려. 선생님이 이러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 박민서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지요. 새벽이 되었답니다. 박민서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나와 상태를 알려줬지요.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그 말에 박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김 교수가 다시 나왔지요. 이번엔 그의 얼굴이 밝았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박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네. 출혈도 멈췄고 심장도 안정됐어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답니다. 박민서가 김 교수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에 잠깐 면회 가능할 거예요. 오후 3시였어요. 박민서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답니다. 침대에 저는 누워 있었지요. 온몸에 튜브와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살아 있었어요. 박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제 손을 잡았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박민서가 속삭였지요. 깨어나 주세요. 제발. 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답니다. 박민서가 깜짝 놀라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 눈꺼풀이 떨렸지요. 천천히 눈을 떴답니다. 민서야.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버지. 박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윤서는 괜찮아요. 수술 성공했어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박민서의 손을 꼭 쥐었어요. 겨우 찾았는데 다시 보낼 뻔했잖아. 박민서가 흐느꼈지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버지 사랑해요. 박민서가 처음으로 말했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저는 박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0년 만에 나누는 대화. 2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지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요양 중이었답니다.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아마도 딸을 되찾은 기쁨 때문이었겠지요. 오늘은 윤서가 퇴원하는 날이었답니다. 저는 박민서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소아병동 복도를 걸으며 박민서가 말했지요. 아버지 걸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병실 문을 열자 윤서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윤서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덕분에 나았어요. 윤서가 제게 달려와 안겼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제 심장이 이 아이 안에서 뛰고 있었지요. 제 피를 이은 손녀. 가슴이 벅찼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데이빗이 운전을 했지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아니야, 집에 갈게. 아직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익숙한 곳이 편해. 박민서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아버지, 매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와. 차가 제 집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냄새가 났지요. 집 냄새였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박민서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지요. 윤서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구경했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윤서가 어린 민서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건 내 엄마야. 엄마가 이렇게 어렸어요? 응. 너보다 조금 클 때야. 윤서가 신기한 듯 사진을 들여다봤지요. 박민서가 차를 들고 왔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민서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조금씩요. 아직 흐릿하지만. 박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가끔 꿈에서 봐요. 이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제 모습을. 그래.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도. 민서야, 조심해 하시던 목소리. 제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천천히 생각날 거야. 네. 그럴 거예요. 그날 저녁 박민서 가족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딸이 있고 손녀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서재를 정리했지요. 책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답니다. 뚜껑을 열자 민서의 물건들이 나왔어요. 대학 졸업장, 미국 유학 가기 전 찍은 사진들, 그리고 민서가 쓰던 일기장이었지요. 일기장을 펼쳤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 미국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아빠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민서야, 내 꿈이 이루어졌어. 비록 오래 걸렸지만.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박민서가 서 있었답니다. 아버지, 깜짝 방문이에요. 어서 와. 박민서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뭐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음식이요. 제가 만든 반찬들. 박민서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기 시작했지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김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제대로 드셔야죠. 박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고마워. 박민서가 일을 마치고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요. 아버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답니다. 참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 엄마 도와서 저녁 준비하곤 했어. 박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하게 된 건가요? 아마도 내 안에 그 기억이 남아 있었나 봐.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민서의 어린 시절, 가족 여행 추억들,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박민서는 눈을 감고 들었지요.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아버지. 박민서가 눈을 떴답니다.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은 알아요. 응?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머니도. 박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저는 박민서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면서. 내 아버지. 그날 밤 박민서가 돌아간 후였어요.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민서를 찾았고 윤서도 건강해졌어요. 당신이 만든 길을 따라왔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내의 사진에 입맞춤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난 괜찮아요. 민서가 있으니까, 윤서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지요. 20년의 기다림, 20년의 그리움, 그 끝에 찾은 딸, 그리고 새로 얻은 손녀였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져요. 저는 아내를 잃는 슬픔 속에서 딸을 되찾는 기쁨을 경험했지요. 그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내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답니다. 며칠 후 일요일이었어요. 박민서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지요.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답니다. 박민서가 만든 한식들, 데이빗이 구운 스테이크, 정숙희가 가져온 떡, 윤서가 만든 샐러드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윤서가 제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했지요. 저는 자리에 앉아 둘러봤답니다. 제 가족,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 생긴 가족이었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할까요? 데이빗이 잔을 들었지요. 아버님, 덕분에 윤서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진짜 가족을 찾았답니다. 정숙희도 잔을 들었어요. 처음엔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박민서가 일어났지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2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박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기적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도 잔을 들었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지요. 윤서가 깔깔 웃었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박민서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지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응. 맛있다. 정말 맛있었답니다. 딸이 만든 음식,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할아버지,
윤서가 저를 쳐다봤지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그럼. 진짜 가족이지. 좋아요. 할아버지 있어서. 윤서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수술의 고통, 회복의 시간, 모든 게 같이 있었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지요. 윤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배운 곡 들려드릴게요.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연주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들었지요. 평화로운 선율,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곡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쳤어요. 잘했어, 윤서야. 할아버지 어땠어요? 최고였어. 윤서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지요. 해가 저물어 갔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다웠지요.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박민서가 휴대폰을 들었답니다. 그래. 찍자. 우리는 소파에 모여 앉았어요. 저 가운데에 박민서와 데이빗이 양옆에, 윤서가 제 무릎에 앉았지요. 정숙희도 옆에 섰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어요. 한 장 더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답니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표정들이었어요. 아버지, 이 사진 액자에 넣어드릴게요. 그래.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사진들을 봤지요.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봤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민선의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었답니다. 윤서가 피아노도 쳐줬고요. 당신도 봤죠? 우리 손녀 얼마나 예쁜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계획대로 다 됐답니다.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민서 곁에서 오래오래.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답니다. 어린 민서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지요. 아내도 있었답니다.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사진 찍어요. 아내가 카메라를 들었지요. 우리는 함께 웃었답니다. 행복한 시간, 영원할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거실로 나가니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 아침 일찍 왔다 갔어요. 냉장고에 아침 준비해 뒀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서. 저는 미소 지었답니다. 냉장고를 열자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따뜻하게 데워서 먹었지요. 딸이 만든 음식. 맛있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새 액자가 놓여 있었지요. 어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답니다. 박민서가 새벽에 와서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액자를 들고 벽에 걸었지요. 아내 사진 옆에 두 장의 사진,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 모두 제 인생이었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박민서의 목소리였지요. 응, 잘 잤어. 아침도 잘 먹었고.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또 갈게요. 자주 오면 힘들잖아. 아니에요. 전 좋아요. 아버지 보는 게
제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 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가슴 가득 공기가 들어왔어요. 살아있음이 느껴졌지요. 행복이 느껴졌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장 슬픈 순간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저는 아내를 잃었답니다. 하지만 딸을 되찾았어요. 20년을 기다렸지요. 그 기다림의 끝에 기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딸이 있고 손녀가 있답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살아있는 아내의 사랑이 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 오후가 되어 박민서가 왔어요. 윤서도 함께였지요. 할아버지, 윤서가 달려와 안겼답니다. 우리 윤서 왔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윤서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가족 그림이었지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저.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그림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정말 잘 그렸다. 학교에 붙일 거예요. 윤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민서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요. 저도 가서 도왔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아버지와 딸. 2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지요. 아버지 혹시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요리했어요? 그럼. 자주 했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박민서가 미소 지었답니다. 몸이 기억하나 봐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3명이서 먹는 소박한 식사. 하지만 행복했지요. 할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올 거죠? 물론이지.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 벌써 생일이구나. 11살이 돼요. 윤서가 신이 나서 말했답니다. 할아버지한테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 만들어 줄게. 식사 후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윤서는 숙제를 했지요. 박민서와 저는 차를 마셨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몸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박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효도할게요. 이제부터. 넌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박민서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20년 못한 효도 이제부터 할 거예요. 고마워.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박민서와 윤서가 돌아갔지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또 만날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만날 거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떠올렸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랐지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민서를 지켜보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민서가 웃는 것만 봐도 행복하답니다. 윤서가 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들어도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모두. 사랑해요, 여보.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며 가족과 함께할 내일을요. 1년이 흘렀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주 박민선의 집에 가고 때로는 민서가 저를 찾아오지요. 윤서는 완전히 건강해졌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 나가 1등을 했다고 자랑했어요. 오늘은 아내의 기일이었지요. 저는 산소에 왔답니다. 박민서와 데이빗 윤서도 함께였어요. 엄마 저예요. 민서. 박민서가 묘비 앞에서 말했지요. 이제 아버지 곁에 있어요. 효도하고 있답니다. 윤서도 건강해졌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기적이에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박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여보.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지요. 1년이 지났네요. 당신이 만들어준 길을 잘 걸어왔답니다. 민서와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요. 윤서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저와 함께하니까요. 우리 딸과 손녀가 함께하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있었지요. 그리움도 있었답니다. 사랑도 있었어요. 윤서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지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응, 안 울게. 저는 눈물을 닦았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보고 계시겠지. 우리는 묘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지요. 따뜻한 바람. 마치 아내가 우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답니다. 산을 내려오며 박민서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드세요. 그래. 그러자. 제가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 만들게요. 좋겠다. 우리는 함께 걸었답니다.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할아버지와 손녀로서.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늘이 맑았지요. 인생은 계속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아요. 기억은 남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어요. 하지만 딸을 되찾았지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그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도 시간도 기억 상실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랑은 길을 만들어내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아내가 그랬듯이,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저는 박민서의 손을 잡았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지요. 제 딸이었답니다. 윤서가 앞서 걸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맑은 목소리. 행복한 노래였지요. 우리는 함께 걸었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할 내일을 향해.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이니까요.